얼마나 만족하면 집을 같은 분에게 두 채를 지을까? 그럼 아이를 위해서 선택한 친환경 주택이 ALC예요?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돈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얘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년 이상을 어쨌든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어떻게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그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자기가 꼭 로망이라고 자기도 30년 가까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주택에 살고 싶은 소망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집안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집안일을 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또 사모님을 꼬셨구나. 보통은 남자들이 그런 로망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죠. 와이프 아내를 꼬시려고 작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서 와이프한테 저는 그런 공약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네가 원하는 이쁜 집을 네가 선택해서 그렇게 짓고 살자, 거기에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보통 여성분들은 예쁘고 네. 특히 주방이나 거실을 남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줄 만한 그런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로망이죠, 네. 여자들의. 이번 집 지으시면서 그런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은 많이 반영이 됐나요? 제가 그런 거에는 거의 전문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알아서 너무 잘해주셔서 크게 제 인테리어가 반영된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집을 지어주셨던 그 별이건축의 신 소장님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조금 해주시면서 거기서 초이스하는 수준으로 네, 맞습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가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것 치고는 되게 트렌디하게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네, 뭐 소장님이 또 그런 이 가격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그럼요. 제한 없이 이렇게 고르는 거, 뭐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거 하고 싶다 하면 대부분 오케이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는 상태에서 이게 새로운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전원주택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새로 태어나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이도 고민하시는 게 이제 친환경 주택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 주택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서칭을 하시고 알아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주택을 짓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을 때 지성 카페에 이렇게 글들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지성 아빠 카페. 저도 네. 도움을 좀 받았었습니다. 네, 그때 근데 별이 건축 소장님이 충주에 지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집을 한번 구경 가게 됐어요. 우연하게 갔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만족하셔서 집을 또 지으신다는 거예요. ALC 주택을 하나 졌는데 네. 만족도가 높으셔갖고 새로 또 하나를 더 짓겠다. 네, 그 집을 매매하시고 또 짓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제 그쵸, 한번 살아보면 요거 조금 뭔가 내가 뭐 레이아웃 같은 거를 구조를 바꾸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은 이제 갈아타시게 되죠. 근데 갈아타실 때 사실 전에 골조나 건축할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골조를 선택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같은 소장님이 같은 골조로 짓는 걸로 네. 이렇게 갈아타시면서도 더 확장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ALC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신뢰를 좀 얻으셨구나. 네. 그래서 얼마나 만족하면 집을 같은 분에게 두 채를 지을까.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네. 계약하고 4월부터 지어서 10월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소장님이 천천히 해주시지만 뭔가 믿고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짓더라도 좀 튼튼하고 단열 결로 없는, 곰팡이 없는 그런 집을 짓는다면 좀 기다림은 그 이유가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네. 제가 다음 주가 출산인데 그 전에만 그래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또 이렇게 해주셔서 더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출산일을 맞춰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갑자기 지금 이 출산인 얘기하니까 그 생각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궁금하신 게 양평의 생지경 혹시 현장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 생지경 하시던 이제
친해져서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이 공약을 몇 가지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 이제 아들, 거기도 이제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태어나기 전에 이제 사모님한테, 와이프한테 이제 새로운 집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데, 결국은 1년 동안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결국은 이제 전집에서 아이를 산후조리를 하고, 네. 최근에 이제 입주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년 넘게 목조주택을 생지경을 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와, 힘드셨겠어요. 지경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예, 조만간 그것도 예, 꼭 여러분들한테 다시 방영을 해드릴게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를 위해서 선택한 친환경 주택이 ALC예요. ALC에 만족하신 이제 건축주님도 한번 보시고서 신뢰 가셨다라는데, 그 전에 그래도 ALC라는 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철콘, 네. 아니면 그냥 목조, 네. 조금 더 가면 그냥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 그런 이제 조금 저렴하게 네. 짓는지, 뭐 이 정도는 일반인들이 알아도 ALC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네. 근데 ALC를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서 이렇게 뭔가 서칭을 하신 느낌이라, 네. 예,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ALC를 이제 저도 이제 남편이 여러 가지 고민을 사실 저희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목조를 지을까 아니면 튼튼한 철콘을 지을까 하다가 해보니까 ALC가 정말 친환경 소재고, 그래서 해보니까 진짜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처음에 이렇게 미장을 다 끝내고 입주 청소하기 전인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집을 3년 살았는데 한 1, 2년 동안 그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럼 전에 신혼 때 신축 아파트에 네. 분양받아갖고 들어가셨었는데, 네. 거기서는 들어가면서부터 한 1년 이상 그 새집 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네. 여기는 실제 입주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도 들어왔는데 네. 쾌적한 느낌이 났다. 네, 소장님이 조금 마무리를 덜 해주셔서 그때도 조금씩 공사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놀라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냄새가 없다는 거, 새집 증후군이 별로 느껴지지 않다는 거, 그게 괜찮네요. 제가 전에 신 소장님 짓는 현장에 가봤더니 안쪽 마감은 이제 수지 미장으로 마감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친환경 네. 페인트를 선점을 하셔서 마감을 하신 거란 이야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딱 했더니 새집 증후군 느낌이 전혀 없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입주하시면서 혹시 뭐 베이크아웃이나 뭐 이런 거는 별도로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거는 소장님이 아주 열심히 입주하기 전에 강마루를 깔기 전에 강마루 해주셨어요. 때문에. 그쵸. 네. 강마루가 기본 본드, 아무리 그래도 네. 친환경 본드라도 기본은 나오니까. 네. 그때 엄청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녁마다 왔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찜질방인 줄 알았었어요. 그만큼 작은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얘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저희 둘째 딸이 아토피가 아직도 있어요. 저 목조주택 살거든요. 목조신데. 근데 이게 목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마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감이랑 가구를 뭘 썼느냐, 사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일부 가구들이 분명히 MDF나 PB로 만든 이제 붙박이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방들은 또 강마루를 깔았던 것도 조금 있고, 뭐 이래저래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목조주택도 어쨌든 여러분들 신경 안 쓰시면은 아토피가 있을 수 있다. 저희 에어컨 설치해 주신 사장님도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은 자기가 직접 너무 많이 한다고, 거의 다 하는 것 같다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감사하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건축박람회나 아니면 기타 건축업체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이 상담한 대표나 아니면 그 소장님이 직접 내 집을 지어줄 거라는 착각 같은 거를 좀 하시는데, 막상 그분은 계약서 쓰면은 이제 마무리할 때만 와서 사진 찍고 인사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소규모 주택이라는 뭐 단점, 소규모 건축회사라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상담한 분이 직접 공기 내내 오셔갖고 직접 컨트롤을 하시고 작업도 직접 하시고 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잘하시는 빌더분들이 정말 애제자를 빨리빨리 양성을 해서 내 마인드로 똑같이 그렇게 건축주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기면 대한민국의 건축 문화가 참 좋아질 텐데. 그쵸. 그죠? 근데 사실 막상 이게 돈을 쫓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돈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얘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안 그래도 네,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전체 건축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47평입니다. 47평. 네. 아니 지금 이제 뱃속에 아이 하나 네.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지으셨어요? 우선 이제 제가 가능한 2명까지 생각하고 집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게 짓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40평이나 47평이나 건축비가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청소하기 힘들지만 좀 크게 짓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좀 네. 크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아파트는 몇 평 사셨어요? 34평에 살았습니다. 둘이서. 보통 아파트 사시던 분들이 전원주택으로 나온다 이러면 40평대 이상을 많이 지으세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확장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주택에서는 40평대가 돼야 그 정도의 생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40평대 후반을 많이 짓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금액 이야기 잠깐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라 47평을 짓는데 ALC로 지을 때 네. 어느 정도의 건축 비용이 지금 드셨는지. 제가 그 돈적인 부분은 저희 남편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냥 그래서 러프하게.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지성 카페에 제가 후기를 올렸었거든요. 네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제일 궁금한 게 사실 네.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좀 뭐 소장님은 내년부터는 뭐 네. 평당 600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금액 언급은 조금 서로에게 좀 조심스러워. 자제하시는 걸로. 네.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좀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되게 힘들게 건축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양심적으로 한다는 목조나 아니면 뭐 경량철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어떤 골조를 짓는 빌더분들이 재작년에 이제 건축 계약을 했다가 올해 짓는데 이게 자재 가격이 정말 몇 배씩 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양심 없는, 이게 양심 따지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계약 파기를 하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이만큼 올려갖고 본인 원래 보던 마진을 다 보려고 하는 그런 빌더들도 사실은 있었고요. 근데 정말로 양심껏, 또 양심 얘기하네. 양심보다는 정말 본인 좀 손해를 감내하고 미래를 보고 건축주분들한테 내가 조금 물러설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가시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끌고 오신 분들은 올해 돈을 많이 못 버신, 오히려 마이너스 되신 그런 빌더분들도 제가 몇몇 분들을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요거 공개를 하면 내년에 이제 올해 계약하면 내년에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가격으로 또 네. 해달라고 또 이렇게 보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있을 것 사실 같아서. 저도 그럴지도 모르고요. 새로 짓는다면. 그래서 이건 되게 민감한데 내년쯤 되면은 이제 한 평당 600 정도대에 이제 건축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 네, 그렇게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럼 대충 여러분들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목조가 500대에서 600대로 올해 다 이렇게 100만 원씩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경량철골도 실제로 300 후반에서 400 초반에 있던 게 500대까지 경량철골이 다 올라왔고요. 철코는 당연히 뭐 더 많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 짓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품이 낀 그런 주택, 그러니까 대형 하우징 업체들이나 박람회 가면 당연히 뭔가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데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품이라고 얘기하면 또 누군가 공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영세
저 같은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여서 직접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믿을 만한 분을 찾아서 그렇게 짓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포인트는 내가 상담한 그분이 직접 어쨌든 와서 못질하고 톱질하고 실제로 그걸 하는지를 그거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은 그래도 후회 없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이 지금 2층에 네. 세 개나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랜선 집들이로 또 보여드리겠지만 네. 방이 2층에 세 개나 있으시니까 방 하나 제일 큰 거 지금 이제 네. 맞이한테 주고 네. 나머지 두 명 더 낳으셔서 더 다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셋은 좀 힘들 것 같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주에는 생각하면 뭐 없어요? 지원금이 좀 많겠죠. 워낙 아이들이 꽤 없어서. 많을 것 같은데. 네. 다복한 가정 이루시고 건강하게 새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집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